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오전 5시를 넘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합니다. 어제 밤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 김정은은 낮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이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될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또는 노벨 평화상을 생각했는지 또는 문재인 정권에서 알려주는 이야기에 넘어가서 너무 북한을 믿었는지 어쨌든 탑다운식의 희한한 회담이 내일 열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캐나다의 퀘벡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도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만날 때의 대비가 더 중요하다 해서 거기 가봤자 무역 분쟁에 따라 가지고 6개 나라가 미국을 몰아세울 텐데 그런 자리는 가기 싫다. 마지못해 갔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가서 또 일찍 나와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17시간이 걸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G7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빠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빠지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6개 나라만 공동성명에 참여를 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경제보좌관 레리 쿠드로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 말은 뭐냐면 트루도 수상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쿠드로우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수상이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데 약하게 보인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G7 공동성명에서 빠지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 그 인접한 우방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경쟁적으로 지금 트루도 수상을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G7 성명에서 빠지라고 하고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저스틴 수상의 거짓 발언에 근거하여 또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농부, 노동자, 회사들을 겨냥하여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음에 유의하여 나는 공동성명에서 빠질 것을 지시하였다. 트루도는 매우 부정직하고 허약한 인물이다. 완전히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문제는 트루도가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들이다. 연대를 천명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은 큰 실수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공격에 대한 뜻이죠. 그러니까 G7이 동맹국인데 이게 일본을 빼면 나토 동맹국이고 일본은 또 미일 동맹국입니다. 군사 동맹국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 위에 있는 일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안보 동맹국입니다. 주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냉전 시절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러시아가 또 매우 도발적인 외교 정책을 펴니까 이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G7 회의는 깨버리고 또 여기서 추방되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동맹의 결속에 큰 문제를 던지던 차에 이런 돌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과 회담을 앞두고 지금 미국 안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기싸움을 하는데 약해 보이면 안 된다. 거기에 상당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은 오바마와 붙었던 대통령 후보죠. 는 이런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암 말기 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정파를 초월하는 미국의 다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고 70년간의 공통된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지원한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미국인들은 당신들과 함께 서 있다. 트루도 수상은 미국의 관세에 대하여 캐나다도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점잖게 나왔습니다. G7 회의에서 합의된 역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의하여 우리들의 경제는 더 강하고 더 번영하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세계의 환경과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욕 타임스는 이런 식의 발언은 트럼프의 태도나 발언은 우방국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선전포고죠. 그런데 지금 왜 이 트럼프가 신경이 곤두서 있느냐 하면은 지금쯤은 합의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서 악수하고 합의문 읽고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밑에서 실무자선에서 쭉 몇 달이고 몇 년에 걸쳐서 접촉이 진행되고 하나하나 따지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내일 만나는데 오늘 불안해야 한다. 이것은 이 회담 성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안한 것은 미국이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초조한 거죠. 트럼프가 초조한 거죠.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9일 날 언론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핵화 개념에서 남북미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날 과거 많은 분이 예상했던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질 이유가 없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 발언한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이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로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간단하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 왜 말이 다르냐라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김정은 트럼프가 내일 만나면은 이거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로 회담이 깨질, 합의 없이 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즉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김정은의 진정한 비핵화 의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과장이었다. 왜곡이었다.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내일 회담은 한반도의 운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운명도 상당 부분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